네, 안녕하세요. 풍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연휴를 끝내고 돌아오는 3월 2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미국장을 잠깐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뭐 해외 증시는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우선 출발이 뭐 매우 지금 양호하죠. 이 상태에서 오전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이 오른 상태로 지금 뭐 출발도 하고 있기도 하고 어제부터 계속 금요일도 약간 좋았기도 하고 오늘은 확실히 많이 좋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보시면은 이제 2140조 부양책이 이제 하원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뭐 상원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도 어차피 민주당이 거의 다수당이라서 웬만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백신도 이제 조금 빨리 보급되고 미국 위주로 지금 백신이 엄청나게 이제 조금 빨리 효과를 나타내면서 뭐 그보다 좀 앞선 게 이제 이스라엘과 약간 영국 같은 게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지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일상으로의 이제 회귀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약간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시장도 웬만해서는 따라가겠죠. 우선 따라갈 것 같은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이런 안 좋은 지금 봉이긴 해도 그런 부분을 다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더 좋으니까. 그 뭐 이제 수급의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조금만 덜 팔아도 괜찮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위에 있으니까 한번 시젠을 살펴보죠. 시젠이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평선들하고 이격도가 매우 높아요. 매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지금 전고점들 깨고 내려와 있거든요. 요런 전고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깨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반등을 좀 잠깐 모색을 하려고 했던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형 약간 가까운 단봉, 양봉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세가 좀 전환이 돼서 좀 많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단기평선까지도 갈 것 같은 매우 높네요. 이게 먹을 구간이 좀 많이 그러니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급락 주가의 이렇게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이격도가 이게 하락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격도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끼리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결국 모여가지고 수렴을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래로 발산을 하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게 장기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급락을 했던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급등을 했던 주식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이긴 한데 이걸 뒤집어서 이제 선생님이 보시더라고요. 제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이게 급등 후에 이제 급락하는 것처럼 급락 후에는 반대로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 막 22선까지 우선 반등할 여지가 우선 있고요. 장기평선인 뭐 121선이나 200일선까지 어떻게든 좀 반등을 좀 모색하면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감안하면은 굉장히 거기다 전에 여기 여러 번 저항이 있던 부분을 지금 깨고 내려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2020년에 저점을 대비하면 아직도 높은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거래대금도 없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고 최저가가 2만원인데 2만원 대비 아직도
아직도 한 4,500% 올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내용만 믿고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CJ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여전히 또 괜찮고 역대급으로 좋으니까, 좋았고, 그 앞으로도 이 벌어둔 돈 가지고 좀 많이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 단타치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기타법인들도 이 기타법인 사서 모으는 거 보세요.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작업이 한번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여기 와 금융투자도 단타치로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이제 증권 투신인데, 저기 어디야, 증권사인데 뭐 저기 단타를 많이 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면이 있고요. 뭐 KCS를 필두로 이제 저기 뭐냐, 그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저기 될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지속성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뭐 K사인, 뭐 KCS, KCT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일단 대장주가 누가 대장주였지? KCT냐요? KCS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보고 뭐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계속 파동을 지금 만들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래대금이 그거 많이 터지지 않은 점 좀 아쉽던데, 빠르게 올라서 그렇죠. 뭐 이런 나중에 이런 구간들 이렇게 내려온다 싶으면은, 이런 구간들 그럼 좀 충분히 매수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좀 대장주 형태로 지금 돼 있지만, 이게 지금 대장주 순환매에 있단 말이에요. 뭐 요런 것들, 원래 대장주였던 뭐 한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구간을 깨고 여기 또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건데, 원래 대장주가 이렇게 지금 단기과열이라든지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몸을 숙이는 정도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한네트나 로지시스가 다시 그 원래대로 대장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로지시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강하죠. 지금 로지시스도 그렇고 한네트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이 다시 그 왕좌를 복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되, 이런 거는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지속성은 있어서 좋은데, 기관이나 이런 것도 외국인도 좀 긁어모으는 분위기이고, 하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그 테마가 쏠리면 잠깐 소외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때 밑에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고 잘 모아두고 그 한번 테마를 이루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날은 선생님 지금 다날도 역시 많이들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막 다날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조금 내용이 없는데, 여기 지금 많이 빠져 있네요. 그런데 이제 다날도 위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많이 쏟았거든요. 1점 거의 2조 넘게 썼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기 위에서 웬만하면 놀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마지노선인 요 갭 구간까지 일단 내려와 있어요. 요 갭 구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따져서 여기 상하가, 이 종가 6,680원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페이코인이 다소 약간 추세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좀 기대감이 드는 거는 그래도 저점을 찍고 5천만원까지 깨고 내려왔거든요. 깨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역시 부양책에 있어서 좀 부양책이 통과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약간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뭐 테슬라
그 랠리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 재료가 살아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 하여튼 진짜 이만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신기해요. 페이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깨려다가 다시 올라가서 윗꼬리 좀 만들어 주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좀 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던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기준봉이 나오고 위 구간에서 역대급으로 그 돈을 쏟았기 때문에 돈의 힘을 믿으면은 다시 여기까지는 회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데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밑에 여기 6,600원만 깨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월봉이나 이제 주봉을 좀 보는 법을 이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에서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뭐 여기 중심가, 드레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이 중심가 뭐 이런 데서 회수를 안 하거나, 월봉에서도 이제 막 거래대금이 역대급을 쏟으면서 지금 2월 달에 그래도 양봉을 꽤 지켜냈다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런 걸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랫동안 월봉으로 오랫동안 모으는 저항선들을 싹 다 깼던 모습도 좋고요. 위에 있는 산은 여기는 뭐 굉장히 그 랠리를 했던 엄청나게 랠리를 했던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 얘기니까 여기는 좀 이 매물은 뭐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엄청나게 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그 재료도 끝나지도 않았고 차트도 굉장히 따지고 보면은 그 고점 대비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날이 굉장히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재료도 아직 남아있고 대금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날이 조금만 반등 주면 시장이 또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 뭐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막 단타도 쳐요, 여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이나 저기 그 기관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여러모로 괜찮다. 그래서 좀 계속 쳐다보면서 이런 지금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이 또 없었네. 갤럭시아는 이제 좀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요것도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이 음봉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랑 여기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고 시장이 꺾여서 그리고 대장주가 꺾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얘도 충분히 한 이 정도까지는 우선 올라올 것 같거든요. 거래대금 쏟았던 요런 양봉의 중심선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 5,700원 이 정도에서 일단은 그 물량을 좀 덜어내는 린님한테 좀 정확하게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 싶네요.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강한 종목 형태로 그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강한 종목인 그 종목이 지금 2차 파동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정말 절호의 저기에요. 타점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지금 딱 훼손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그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약간 깨고 내려오긴 했네요, 상한가가. 그래서 시장이 매우 안 좋은데도 잘 버티고 있다가 찹쌀떡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이게 약간 시장 때문에 페이크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대금도 그렇게 많이 안 텄으니까. 그 재료가 지금 심플자 영상을 보면은 하나 또 뜬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18조 한국형 전투기 요게 이제 반짝할 수도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도 좀 엮어서 갈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럭키드 마틴이라고 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에 좀 럭키드 마틴에 많이 그 저거 한 것도 있으니까요, 납품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재무나 이런 거 확실히 좋진 않습니다. 주총 뭐 10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면 좋은데, 단기로는 좀 악세일 수는 있는데 저 12 내용을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뭐 투자 이런 내용들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요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그 3차 파동을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되고 적당히 싫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또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또 놓치면 또 아깝거든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래 갭 구간하고 위에 갭 구간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아예 크게 2차 매수하면은 나중에 본전 이상 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킹코아 에러시스페이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로도 뭐 여러가지 겹포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뭐 블루오리진, 아마존이 뭐 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가 움직일 때마다 명신산업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거고, 구용테크 아진산업은 기아차가 이제 그 뭐 할 거라는 뭐 찌라시로 할게 약간 좀 웃기지만 약간 비슷한 세배랑 비슷한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을 크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아무래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 구형테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 들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요건 우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피레침 달고 나온 내용은 약간 매집봉 성격으로 요러고 나서 다시 지금 21선도 저항을 맞은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시 꺾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선 또 요런 저점 라인을 다시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저점 라인, 이런 저점 라인 기다렸다가 우선 있는 거 물량은 좀 덜어내 보세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저항이 맞은 거니까 한 번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이렇게 쌍바닥 같은 걸 만들어 주다가 또 이슈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꺾이지 않아서 이 애플카 기대감 같은 게, 그 애플카는 아니더라도 무슨 모빌리티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띄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서 주시면 충분히 이것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쳐다봐야 돼요. 구형테크 같은 건.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상한가 찍고 이렇게 뭐 미친듯이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요런 거 강한 종목 형태에서 지금 강한 종목 형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은참 대폭발이라고 만들어낸 저기 있는데, 요런 구간에서 이제 그 개파락을 해서 시작합니다. 개파락에서 시초가에서 뭐 1차 매수 한 1~2% 밑에서 2차 매수하고 반등을 줘요. 그럼 대부분 그 반등에서 그 한 2~3% 내에서 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제가 상훈ям 대폭발권이라고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있거든요. 단타로. 이거 아침에 저도 오랜만에 그걸로 해서 매매해야 되겠네요. 있는 돈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단타로 치기 괜찮아요. 제가 제 영상,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이거 올라갔던 이슈도 딱히 큰 임팩트가 있는 뉴스는 아니었으니까, 뭐 정고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뭐 그런 걸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이거 우리 가스텔바짱 이런 거 넘어가고, 우선은 현대바이오 진짜 뭐 시장이 중심주니까 워낙에 대장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실시간에 막 거의 1~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빼고 일단. 근데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하고 재료도 아직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높은 구간입니다. 이 저점 대비 지금 단기간까지 아니라 한 2달, 3달 가까이
50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여기서 더 가서 10만 원까지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해서 선생님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은 그 심플장 얼마 따라 단타 종목이지, 요거를 이제 뭐 장기 스윙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겠다 이러기 하기에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 뭐 요 윗구간 아랫구간 요런 구간에서 단타 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잘 보긴 잘 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다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냥 너무 높은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좀 접근하기 쉽지 않고, 제로가 아직 100% 사멸이라는 뭐 좋은 제로가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 치료제의 이제 그 뭐 섹터 쪽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그 막물이기도 하고, 백신도 지금 효과가 좋은데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라는 공부 차원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지, 이걸 매매를 해갖고 꼭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대금은 1조 윗구간에서 일단 제일 많이 터졌어요. 1.5조 가장 많이 터진 게 윗구간에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죠. 위에서 터지면 피레침으로 해가지고 그 하락 추세 전환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이제 미친 듯이 밀릴 수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뭐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 여기보다는 다나같이 밑에 다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보시면은 200% 이상 수익인 상태도 있어요. 지금 어떤 분 막 200%입니다. 수익 지금 찍혀 있는 게 수익률이 200%인데, 여기서 뭐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빠지면은 그 뭐 그런 매물도 막 나올 수도 있는데 감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손절하지 않는 이상, 손절하지 못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거래대금이 미친듯이 여기서 쏟았기 때문에 이 설거지 자리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역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죽진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앞구간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 이 아래 꼬리를 계속 지켜주는 거 보면은 저점을 지켜준다는 소리잖아요. 이 저점을 깼다가도 다시 반등을 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볼 수는 있어요. 매수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설거지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횡보하고 그 기준봉이 나온다 해도 그렇게 공격적으로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60%, 65% 두 번째 자리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이 매매는 그냥 견본 삼아서, 여기서 55%, 65% 매수됐으면 지금 평단이 뭐 여길 테니까 여기서 뭐 이만큼?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이 매매에서 그 저기 45%부터 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45%인가? 그래, 점선이 45%였네요. 야,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지금 이런 봉이 나왔더니 인내심이 엄청 좋았어야 됐네. 그러면 이제 본전 탈출은 일단 할 수 있었죠. 본전 탈출. 지금 현재 본전 탈출하고 이만큼 수익을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종목에 그래도 11%야? 야, 진짜 3차 매수 되고 이렇게 11%까지 수익을 주는 건 진짜 대단하네요. 단타 관점에서 지켜보고, 아무래도 암을 다루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의 집중은 엄청나게 돼 있어서, 이 종목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단타 치려고 엄청나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냥 그 공부 삼아서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 점을 좀 할 수 있고요. 삼성주에서는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 듭니다. 거기서 이제 슈팅을 좀 더 줘서
뭐 중심가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 저항이 한번 있었죠. 중심가라든지 다시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재료는 일단 없는데 뭐 차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아니다. 이거 LF 먼저 볼게요. LF는 역시 이렇게 반등을 세게 줬다가 지금 도지가 다시 나왔어요. 그 개파를 크게 뜨면서 이 사실 이런 게 계속 굉장히 매수 관점이거든요. 아직도 저점 여기 61선 깨고 여기서 저점 대비 한 10% 정도 넘게 주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의 대장주로서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LF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기 횡보하다가 시장만 도와주면 다시 전고점을 깨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히토리오 관련으로 그 한번 그 이슈가 됐다가 미국 무역 전쟁 그쪽으로 한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반등을 지금 세게 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그 시장에서 그 재료와 함께 좀 부각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평선을 밑에서 놀다가 깨고 강하게 올라와서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마침 또 저로의 매수 타점이 와 있으니까 이 진짜 순위로 따지면은 그 매수해야 되는 뭐 2, 3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도 많이 살아있고 지금 다시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사실상 1차 파동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료도 지속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 그리고 포스트 강판도 약간 그렇게 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단기과열 들어간고 나서 전혀 지금 시세를 못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포스트 강판도 굉장히 매수 관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이걸 못 준다, 시세를 못 준다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단기과열 매매는 이런 데서 단기과열 매매는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개까지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나중 얘기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개 구간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요걸 시세알림 또 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선 진짜 한번 반등을 가장 엄청나게 세게 줘요. 내려왔다가도 반등을 세게 한번 크게 줍니다. 크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첫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인데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 하고, 지금은 강한 종목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구간에서 아마 놀 거예요. 요런 구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더 그려 나가느냐 안 그려 나가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오랫동안 모아왔던 만큼 지금 기준봉도 나타내고 굉장히 이것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재료와 함께 요 유니온과 함께 쳐다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케미칼도 아마 지금 장기평선 지금 61선 첫 자리 매매가 아마 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제로 남아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부양책이 지금 저거는 경기 부양책이고,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는 그 산업적인 부양책이 하나 더 통과가 될 예정이에요. 그건 더 많습니다. 그 3조 4천, 그러니까 3,500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더 크니까 그 정책이 나오면은 반등이 크게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매수 관점이라고 계속 보고, 전고점도 이제 돌파하거나 아니면 터치하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 캐피탈도 충분히 매수 관점이고, 그리고 농무바이오나 가스달 바작 이런 것들 여전히 자리도 괜찮고 추세 안 무너졌다고 생각돼요. 시장 때문에 무너진 게 있고, 그리고 JNK터가 이제 자리도 굉장히 순식간에 무너졌었는데
200에선 첫 자리 매매가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가 좀 뜬 게 있습니다. 뭐 보면은 수소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이게 지금 뉴스가 이렇게 떴거든요. 이게 뭐야 됐어. 이렇게 보면 안 나와 있냐? 무슨 뉴스가 떴는데 뭐 전국에 뭐 180개 이게 그걸 추가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거기에 좀 재료가 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런 뭐 이상한 거 떴네. 파이어 히터. 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수주 공급 계약 그거네요. 동남아에 이게 얼마야? 117조. 117조 나쁘지 않네요. 117조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원래 JN 캐릭터가 그 주력 산업이 가열로예요. 가열로. 그리고 수소차가 새로운 신산업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이 가열로가 좀 그 올해 아니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산업이라 합니다. 그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근데 올해는 약간 괜찮을 거 턴어라운드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정유 쪽이 이 정유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건데 정유 플랜트 이쪽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수주가 좀 올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산업이 탄탄하면서 그 뭐야 수소 충전소 쪽에 이제 모멘텀 붙으면은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시장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진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보면은 수급도 엄청나게 장난 아니에요. 이 단타치로 들어오는 이 금융투자놈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엄청나게 연속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계속 사더라고요. 1월달에도 그렇고 계속 사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수급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은 또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믿고 계속 이런 부분에서 저점도 찍고 했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으로 물려있다고 해도 이런 데서 매수해서 뭐 이런 구간 이제 추세선 상단 이런 거를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거의 뭐 30-40%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탈했을 때는 원래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지금 이게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 전환이 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장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진 거지 그런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과 함께 따지고 보면은 풍사범의 내일의 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녹십자 랩셀은 지금 여전히 그 충분히 매수 관점에 있고 약간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긴 한데 그 지금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SNK가 조만간 이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추세적으로는 미쳤잖아요. 추세적으로는 미쳤는데 얘는 뭐 뉴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뉴스가 뜨냐 안 뜨냐의 그 재료에 따라서 걸리는 거라 3월 17일 전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뭔가 재료가 안 떴다 하면은 사실 그때까지 안 뜨면은 그냥 적당히 이 근처에서는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 괜히 막 줄여야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료를 까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은 진짜 좋은데 경영만 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가 에어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전투기 18조 그거에 영향을 좀 받는 건지 좀
시간에서 좀 세게 갔었긴 했네요. 성호전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요 윗구간에서만 놀면 되는 종목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거래대금도 안 터지면서 이렇게 갔다는 게 전혀 차트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봐야 되는 거 동방이 진짜 안 내려오네. 안 내려와. 40%도 내려오질 않아요. 와, 여기까지라도 좀 내려오면 뭐 해보겠는데 40%를 내려오지 찍질 않고 다시 반등을 줬어요. 이게 보니까 아직은 조금 좀 미심쩍긴 한데, 아직은 제가 연구를 안 돼 있긴 한데, 이게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여튼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수치 뽑는 게 있는데, 그 첫 자리에서는 반등을 좀 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준점이 안 왔으니까 너무 강한 종목이고, 여기서 반등 세게 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이 음봉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때는 매수해야 되는데 좀 물량 줄여서라도.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 종목 언제 이렇게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봐야지, 이거 섣불하게 쫓아가서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생각 되고요. 얘도 S&K랑 마찬가지로 3월달 좀 가면 갈수록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론은 지금 매수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윗골이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분봉상에서 지금 보면은 반등도 나름 세게 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세게 막 10% 이상 주는 거니까 지금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초가에서 벌써. 저는 사실 이럴 때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덜어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고요. 여기 21선 여기 저항 맞았을 때 매수가 된 상태니까 여기서 조금 덜어내는 게 좋긴 좋은데, 일단 지금 진행 계속 해보죠. 지금 평단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단가 찍고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매도하고, 근데 뭐 바로 반등도 줄 수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단가가 65%까지도 매수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2차 매수까지 된 상태죠. 1차, 1차가 45.1%, 그리고 2차가 55%. 그러니까 2차까지 매수돼서 지금 평단이 빨간 점선이니까 여기서 대략 한 15%, 뭐 이 정도가 올라오면 일단 우선은 1차 매도를 하고, 대략 680원 정도네요. 680원 정도에 1차 매도하고 685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아직 재료도 살아있고 하니까 보는 걸로. 그래서 종목이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쳐다보고, 시장이 반등을 어떻게 줄지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좀 좋은 종목들 사자, 그린케미칼, 다날, 뭐 캔코아, 뭐 이런 것들, JN케이터 이런 걸, 뭐 LNF 이런 걸 사자 그랬었는데, 화요일날 내일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 좀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시장도 다시 돌려나가고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좀 기회적으로 그 시세가 줬을 때는 정리할 종목들 다 정리하시고, 좀 물려있는 것들, 어떤 분이 이제 RF 테크놀로지, 텔콘 RF 제약 뭐 이런 것들 문의하셨는데, 이런 애들은 완전히 추세가 무너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점 라인 지금 와 있잖아요.
이런 저점 라인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뭐라도 발악을 한번 하고 갑니다. 뭔가 재료 하나 터트려 갖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부강약품처럼, 아 제가 부강약품 안 봤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보고 매도를 하셔야지. 그거 나왔다고 또 이렇게 추세 돌렸다고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뜨면은 그 근처 언저리에서 일단 매도하는 걸로 해서 7,000원에서 7,000 뭐 그 근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강약품을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그 친구 놈이 이거 부강 어쩔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들고 있냐고. 제발 던지라고. 시초가 내일 여기서 계산을 던지라고. 대금은 나쁘지 않은데 그 레보비르 뭐 2차 임상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전고점 이런 저항도, 이 지지 저항이 있던 이 부분에 저항 맞을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이런 종목들 추세 꺾인 후로 이제 더 이상 발악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이 장기평선 두 번째 두드린 거 굉장히 좋네. 이건 좋네요. 이거 두 번째 두드리고 이게 돌파 가능성도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좀 단타 대응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위에서 만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유니온처럼 요런 봉 나타나면은 대금 쏟아서 이런 봉 나타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받긴 봤는데 요런 봉 나오면은 지금 장기평선 이렇게 2번 이상 이렇게 대금 가지고 뚫은 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의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괜찮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융투자 이런 기타 법이 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주고 갈 수 있다는 생각 드네요. 다시 봐야겠네. 부강약품 잘 지켜보고 좀 좋은 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대응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